안녕하세요. 자, 현대소설 4 가보도록 할게요. 사수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쵸? 사수라고 하는 작품. 상수. 사수 안 된다. 해볼게. 자, 일단 문제 먼저 봐보자. 1번 문제 어떻게 풀 거야? A 읽고 A 읽고 A에 대해서 판단 내려본 다음에 후보 잡고 B 읽은 다음에 그에 대해서 후보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내려보면 되겠죠. A에 대해서 판단 내려봤을 때 후보 한 몇 개 정도 생겼어요? 한 두세 개 정도 남는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B 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 내려보면 되겠죠. A에 대해서 판단을 때 1, 2, 3, 4, 5번 다 본 다음에 B에 대해서 판단을 때 1, 2, 3, 4, 5번 다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전제는 A에 대해서 잘 판단을 내렸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그쵸? 그게 자신이 없다면 B 볼 때도 다 봐야죠. 그쵸? 자신이 없다면. 이번 문제는 보기의 기억, 미음, 윗글에 나타난 사건들인데 일단 B, 나, 경희라고 하는 인물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답이 3번이란 말을 한 건 아니죠? 했네. 자, 3번 기억과 니은의 서사적 기능으로 적절한 것. 보통은 기억과 니은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런 거 물어보면 기억, 니은이 뭐일 가능성이 커요? 소재일 가능성이 크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그건 아니었죠. 그쵸? 4번 문제 보기 박스. 사수. 외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는 대결과 갈등을 거듭 겪고 정확한 승패도 가름할 수 없는 대결의 결과로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두 친구의 이야기.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주인공 뭐 어떻게 잡을 수 있다? 두 친구라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쵸? 두 친구의 서사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본능적이고 숙명적인 대결 의식을 다룬 소설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이게 가라고 밑줄쳐져 있고요. 가나의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 소설을 인간의 본성적이고 숙명적인 대결 의식을 다루고 있는 소설로서 바라보는 관점. 한편 사회문학적 맥락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소설 속의 두 친구를 남, 북에 대응시켜 읽는다면 이 작품은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동포끼리 전쟁 치르고 끝내 분단을 쪄주고. 그러니까 그 6.25 전쟁, 이념 대립으로 인한 남과 북의 어떤 분단, 갈등, 이념 대립 이런 것들 다루고 있는 현대 소설들 많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이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그러니까 결국 그 이념 대립으로 인한 6.25 전쟁이라고 하는 그 우리 민족사의 커다란,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인 그 6.25 전쟁은 결국은 일반적인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들은 사실 크지 않죠, 그렇죠? 권력자들의 어떤 권력을 위한 그런 이념 대립으로 인해 결국 상처받은 건 누구다? 소시민들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다룬 소설들이 많이 있지, 그치? 어쨌든 그러한 작품, 그러한 소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거는 사회문학적인 어떤 맥락, 해당 작품이 창작됐을 당시의 어떤 사회문학적 맥락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적용해서 해석한 그러한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 가의 관점 같은 경우는 어떤 인간의 어떤 근원, 본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서 해당 작품을 바라보는 것과 나 작품은 실제 존재했던 어떤 사건과 현실적 어떤 요소를 이제 개입을 해서 사회상 뭐 그때 어떤 시대상 이런 것들을 반영론적 문학적 작품 감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요. 아이고 뭐를 중심으로 보기로 했어요? 나. 그렇죠? 어린 시절 나와 B는 곰이란 별명을 가진 선생님이 내린 벌로 서로의 뺨을 때리며 처음 대결한다. 와우. 건점이야, 건점. 진짜 않네. 야 나와봐. 야 너 나와봐. 너 얘 때려. 예? 때리라고. 쪽! 야 일어나. 너 얘 때려.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친구인데 둘이 폭력을 행하고 있고 폭행을 가하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외부 요인, 그 곰이라고 하는 지금 선생님, 그러한 별칭을 지닌 그러한 선생님. 누가 떠올리긴 한다. 이거 아까 국제 정세로 생각해 보면 남과 북이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된 건 각각 남한의 뒤에는 북한의 뒤에는 누가 있었어? 미국과 소련이 있었죠, 그렇죠? 중학교에서도 같은 반이었던 나와 B는 경희를 사이에 두고 신경전을 벌인다. 중학 졸업반이 되던 해 나는 경희와의 관계를 B에게 고백했으나, 자, 경희와의 관계를 B에게 고백을 했다고 했어. 그럼 일단 경희를 사이에 두고 그렇게 경쟁을 했는데 누가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나가 일단
쟁취한 것처럼 보여요. 그쵸? 근데 B의 대결 신청으로 공기총 사격을 하다가 나의 귓바퀴에 상처가 남는다라고 했어요. 그쵸? 고백했으나 B가 야 우리 대결을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경희를 이긴 사람이 갖자. 경이 어리도 어. 경이 이게 뭐노? 자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뭐가 터졌어? 6.25 전쟁이 터졌어. 셋은 헤어지게 되고 나는 새로 배속된 부대에서 우연히 B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경희가 B의 아내가 되었음을 알고 배신감을 느낀다. 그렇게 뿔뿔이 헤어지게 되었다가 그 경희가 결국 누구의 여자가 되었다? B의 여자가 되었다. 아내가 되었다. 아이고. 그 후 B가 모반 혐의로 구속되고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쵸? 나는 B의 사형을 집행하는 사수로 지명된다.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야. 그쵸? 그거 뺨 때리더니. 흰눈이 쌓인 살록의 바람소리가 시리다. 자 일단 이게 서사적 기능, 해당 문장의 서사적 기능을 물어보긴 했는데 그 서사적 기능 뭐저저저 다 빼고 일단 뭘 전달하는 문장이에요? 배경 묘사, 경관 묘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감각적 이미지, 하야타라고 하는 거. 그쵸? 살록의 바람 소리라고 하는 청각적 이미지, 그것이 그 청각적 이미지를 시리다라고 하는 촉각적 이미지로 시킨 거야? 감각에 전이시킨 거죠. 공감각적 심상이죠. 무슨 감각이 무슨 감각화? 청각의 촉각화인 거죠. 그치? 근데 지금 아까 앞에서 앞부분 줄거리 마지막이 뭐였어? 그러한 오랜 친구였다가 나의 여자를 빼앗아간 그 B라고 하는 애가 모반 혐의로 붙잡혀고 걔의 사형 집행을 내가 이제 집행하게 되었어요. 그쵸? 사수로서. 그 상황에서 나온 공간 묘사 그리고 굉장히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 공간 묘사, 경관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일단 배경에 대해서 경관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를 하는 건 기본적으로 분위기를 형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떠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걸까? 그러니까 사격장에서 사형 집행장의 그러한 분위기인데 그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하고 밝고 까르르 하는 어떤 그런 소리는 사이코패스들의 모임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랑 굉장히 적막감이 고요함이 그렇게 그리운 그러한 그 누구도 모두가 긴장하는 어떤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죠. 그것은 바로 사형 집행장에서의 일임에 틀림없다. 나는 권총 사격에 몇 점, 카빈에 몇 점, M1 소총에는 몇 점 하는 명사수예요. 나의 소속 부대에서 그렇게 알려져 있어. 명사수로서. 그러나 나 자신이 이 사형 집행의 사수로 지명될 줄은 몰랐다. 더군다나 B의 사형 집행의 사수로 지명될 줄은 몰랐다. 저는 관역에 잘 쏘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죠. 또 그렇게 달갑지도 않은 일이다. 더욱이 플러스 알파 누구를 죽인다는 것 자체가 사형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달갑지 않은 일이겠지. 더군다나 누구야. 일단 지명된 이상에는 피해날 소리가 없다. 아무도 이런 일을 선두에 서서 하겠다는 사람은 없다. 제가 사형 집행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것도 전기장치로 된 집행장에서 그거 알죠 너희? 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의 심리적 어떤 트라우마를 줄이기 위해서 가짜 버튼도 있고 진짜 버튼이 있는 거. 그래서 누가 진짜 버튼을 눌러서 누구의 버튼 때문에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한 건지 모르게 하는. 처음 들어봤어? 그래서 그러한 전기장치로 된 집행장에서 단추 하나를 누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계가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해주는 경우를 몰라도 이거는 내가 진짜 나의 총을 통해서 사살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따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 따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이거 진짜 따분하다는 말일까? 다소 반어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나는 전에 형무소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관리들의 고역을 상상해본 일이 있다. 그럴 때마다 소름이 끼쳐. 그런 일을 어떤 불운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면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 맡아서 그런 일을 하겠느냐 하고 동정했던 것인데 사실 그 경우에 죽는 사람과 죽이는 사람 사이에는 개인적으로 생명을 여탈할 빼앗는 그런 하등의 전혀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 거의 전부의 경우이기에 나랑 아무런 관련도 없는 나랑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죽여야 하는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그 고역이 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그럼 앞에 나온 서술의 내용과 다르다는 거죠. 지금 나의 지금 경우는 지금 누구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야? B, 친구, 중학교 때 친구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에는 관련이 있죠. 관계가 있지. 나와 관계라고 하는 게 있고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B가 오늘 집행되는 수형의 당사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순간 그것은 참말 계량할 수 없는 눈 깜짝할 찰나였지만 매우 짧은 시간이었지만
복수의 만족감 같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 뻔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의 방향이 나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내가 어떻게 얘를 사형을 집행해? 어떻게 내가 얘를 죽여?가 아니라 얘를 죽이는 것이 나에게 뭐가 될 수 있다?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복수라고 하는 형식으로. 오케이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앞에 나왔던 그것과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한 게 그 방향이었어요. 나도 처음엔 그렇게 읽다가 회심의 미소라고 하는 단어를 보고 이게 뭐야? 이랬어요. B의 얼굴에 겹쳐 경희의 모습이 떠올랐다. 저 새끼를 죽이면 경희가 나에게 올 수 있겠지. 와우. 그러나 또는 뭐 나를 버리고 그렇게 떠난 경희에 대한 복수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네 남편을 내가 죽인다. 너 때문이야. 선생님의 개인적인. 그러나 그것들이 다 어릴 때부터의 벗이었던 순진하고 아름다운 정형면인 그러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떠올린 게 아니라 언젠가 가족 동반에서 만난 당황하는 표정들이 점점 혐오를 느끼게 하던 그런 모습들이었던 것이다. 결국 경희를 오랜만에 마주하게 되었을 때 경희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 B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경희도 일단 둘이 사귀었었던 것 같아요. 6.25 전쟁 이전에. 그렇죠? 그랬을 때 결국은 그 나를 버리고 B의 아내가 되어버린 경희가 스스로 찔리는 모습을 봤었고 그것에 나라고 하는 인물은 혐오를 느낀 거지. 그러니까 경희도 분명히 그게 이제 죄책감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눈을 떴다. 자, 눈을 떴대. 그럼 지금 그 전까지는 눈을 감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 사형 집행장에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지. 그치?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근데 하면서 찰나의 순간 동안 복수의 어떤 그것 때문에 웃음이 살짝 나올 뻔도 했었고요. 그쵸? 눈을 떴어. 그 앞에는 누가 보인다? B가 묶여있는 게 보이겠죠. 10m의 거리 전방에는 B가 서 있다. 목사의 기도는 끝났다. 어쨌든 이제 목숨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목사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한 거고, 유언이 없느냐고 물었다. B는 고개를 가로젓다. 유언 없는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앞에서 졌다고 항복한 일이 없는 B. 그렇게 서로 대결이 되는 경우는 늘 내가 양보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었다. 뺨 때리는 그 상황에서도 일단은 나가 졌었나 봐요. 그렇죠? 내가 양보를 했나 봐. 내가 졌어 이렇게. 경희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양보한 꼴이 돼버렸다는 거지. 내가 양보를 하려고 양보를 한 건 아닌데 결국에 내가 졌으니까 내가 양보한 꼴이 된 거죠. 그렇죠? 늘 그렇게 져왔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도 이 숨 가쁜 마지막 고비에서 B의 목숨을 앞에 놓고 B와 나는 여기 우리 둘이 한 번도 같이 와본 적 없는 눈 덮인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사형 집행 상황을 대결의 상황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나. 나를 알아보는 B의 눈은 조금도 경악의 표정은 없다. 경악할 법도 한데 어떠한 표정도 짓지 않는 거죠. 일체의 체념, 이 모든 것에 대한 체념의 정서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나까지도 안중에 없게 하는가 보다. 다 모든 것을 내놓고 체념해서 나는 안중에 없나 보다. 근데 내가 그 B의 안중에 없다라고 하는 걸 지금 나는 어떻게 느끼고 있어? 나는 이미 B에게 지고 있는 것이다. 너를 죽이는 게, 너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게 다름 아닌 나야. 나의 이 방아쇠 컨트롤에 의해서 너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어. 넌 나한테 진 거야. 근데 B는 나를 죽이는, 나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게 나라고 하는 인물이든 어떠한 인물이든 안중에도 없어. 아예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지금 B는 인식하고 있다, 인식하고 있지 않다. 인식하고 있지 않다. 나 입장에서는 그것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와 나의 대결인데 내가 너의 대결 상대로서 인식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고 있는 상황. 인식되고 있지도 않은 상황, 안중에도 없는 상황, 안중에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내가 스스로 괜히 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 대결의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나만 대결의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꼬맹이가 덩치 큰 강호동한테 예예예 이렇게 해요. 근데 강호동이 그 신경 써 안 써? 안 써요. 안 써. 이미 강호동이 호동 형님 너무 이름을 실명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동석이 형이 무시하고 있고 애초에 대결 상대로도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지. 근데 그 꼬맹이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데미지 주고 있어. 내가 싸우고 있어. 대결하고 있어. 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지 일종의 애초에. 오케이? 대결을 상대로 인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만일 내가 이 자리에 사수로 나타나지만 않았다면 B는 무슨 말이든 한마디 남겼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경희에게만큼은 무슨 마지막 당부의 한마디를 전하여 주고파 했을 것이 아닌가.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 5명의 사수 일렬로 같은 가격 두고 나란히 횡대로 B의 손은 묶인 대로 걔 눈은 검은 천으로 가려졌다. 내가 아까 이미지화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다소 끔찍한 장면이니까 좀 희미하게 왼쪽 가슴 심장 위에 붙인 빨간 헝겊의 표지 뭐 사형수라는 표시겠지. 햇빛에 반사되어 더 또렷하다. 헛기침 소리 이외에는 아무의 입에서도 말이 없다. 이거 이미지화 시킨다고 했는데 이 소리도 이미지화 시켜보세요. 적막하죠. 고요하죠. 하얀 눈이 내린 그런 서러운 산골짜기에서 아무 말도 침 삼키는 소리 헛기침 소리만 들리는 다만 몸들의 움직임이 있을 뿐이다. 저 몸들의 움직임은 뭘까요? 둠칫둠칫? 아니.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어우 소름 돋아. 뭐 그런 움직임들이겠고, 그러니까 누구도 이제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사형수의 몸 움직임은 그런 걸 거고. B가 이적적인 모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그러니까 그 어떤 정부의 체제, 질서 이런 것들에 반대하는 그런 모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신문 보도를 본 얼마 후 나는 B의 집으로 경위를 찾아갔다. 자, 순행, 역순행. 과거죠, 그쵸? 이 근래 B의 의식 상태에는 약간의 이상적인 징조가 나타나 발작적인 행동이 집안에서도 거듭되었다는 사실은 이날 들은 이야기다. 누구로부터? 경위로부터. B는 이미 잡혀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문 보도를 보고 나서 나가 경위네 집에 찾아간 거고 경위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죠. 요새 B가 이런 행동을 보였었다. B는 나의 절친한 친구의 한 사람이었다고 나는 지금도 그 생각은 버리지 않는다. 그와의 개인적인 대결이 치열할수록 나는 그를 전혀 잊어본 적이 없다. 내 30년의 지나온 세월에 있어서 B는 내 마음속에 새겨진 가장 오랜 친구, 접촉된 시간도 가장 긴 인간이기 때문에 나와 그는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그렇게 사귀어왔다. 다만 경일의 경우를 비롯한 몇 고비의 치열한 대결, 분명히 나와 B는 이렇게 가장 오래된 친구이고 가장 오랜 시간 접촉했던 그러한 친구이고 이해관계를 초월한 그런 관계임은 분명하지만 분명히 대결의 상대, 대결의 관계였어요. B와 나의 의식적인 적대 행위가 아니라 내가 쟤를 싫어해, 쟤도 나를 싫어해, 이렇게 의식적으로 적대 행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조건이 주어진 불가피한 운명 같은 것이 더 컸다고 나는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쟤를 적대자로서 인식하고 있어서 대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환경적인 요인이 우리를 그렇게 운명 지어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과 북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아끼던, 아니 현재도 아끼고 있는 유일한 친구, 그와의 어쩔 수 없는 대결이 거세면 거셀수록 그에 대한 관심이 더 강력하게 작용했던 것만큼 그의 혐의를 받는 죄상에 대한 내막, 즉 모반 혐의, 그 내막은 이 이상 더 소상하게 늘어나고 싶지 않다. 자, A 부분. 네. 나를 만난 경위는 시종 울기만이었다. 그 집에 찾아갔을 때. 오랫동안 떨어졌다가 만난 육친의 애정 같은 것이어서 그 자리에서 나는 그와 나 사이에 아무런 장벽도 없는 것 같거든. 굉장히 친한 사이. 경위는 남편인 B의 구출 문제보다도 나에 대한 자신의 변명 같은 호소를 일궈나였다. 사변통에, 난리통에 나의 행방, 나라고 하는 인물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고 그 6.25 전쟁으로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으니까 수복 후에, 서울을 수복한 후에 북한에게 빼앗겼던 그 수호를 다시 되찾은 후에 우연히 만난 것이 나와 자기와의 과거를 가장 잘 아는 B였기에 나라고 하는 인물의 생사에 대한 수소문을 서두른 사이에 나의 소식은 묘연해졌고 그럼 이제 결국 얘를 찾는 것, 얘에 대해서 얘를 기다리는 그것은 점점 약해지겠죠. 그럼 곁에 있는 건 누구다? B다. 그래서 B와의 결혼이 정식적으로 성립했다는 것을 지금 경희가 나에게 뭐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변명처럼 하고 있는 거죠. 미안함, 죄책감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나로서는 지금이라도 경희가 B를 버리고 나의 품으로 뛰어오겠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애정의 여신이나 작은 불씨, 아량이 없는 바도 아니었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몇 번이고 죽음에 직면했던 나로서 경희의 행방에 대한 관심에 얼마 동안 적극적이 되지 못하였던 나 자신에 대한 자책이 이제야 더욱 거세게 싹터 나로 하여금 아무런 힐난도 못하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경희가 그런 말들을 하고 있을 때 나 스스로 그럼 B 버리고 나에게 온다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잠시 나는 그때 그럼 뭐 했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경희를 왜 찾을 생각 못하고 그 경희의 생사를 확인하고 찾을 생각은 못했지? 내가 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처지가 되는 건가? 입장이 되는 건가? 스스로에 대한 자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경희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가슴이 뿌듯해지게.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B의 구명운동, 얘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 얘를 구하고자 하는 운동이 우리 둘의 긴급한 일로 당면해 본다. 우리 둘의 어떤 감정, 뭐 이런 것들, 그것이 당면한 다급한 문제가 아니라 B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현실적 문제 때문에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때는 늦었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럼 일단 A 부분에서 서술하고 있는 서술자가 서술하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그 B의 어떠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경이라고 하는 다른 인물을 이제 만나게 되었고 그간의 어떠한 있었던 과거의 행적, 이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듣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었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의 계기가 되어서 나가 기존에 가졌던 어떤 감정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바꾸게 되는 계기는 됐었죠. 그렇죠? 가보자. A 가볼게요. 자, 1번 선택 지문 A. 사물로부터 받은 감각적 인상을 활용하여 고조된 긴장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물에게서 받은 인상이 아니라 경이라고 하는 인물과의 관계에서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었던 거였죠. 1번 선택 지문 B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제껴. A가 틀렸죠. 2번 A와 달리 현지형 문장을 중심으로 한 서술을 통해 현장을 높입니다. A는 어떠한 서술이 나왔어요? 과거형. 그리고 실제로 내용적으로도 과거 내용이잖아. 그치? 그리고 뭐뭐 썼다. 어시라고 하는 과거 시제 선언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쵸? A와 달리기 때문에 이거는 그 후보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죠. 3번 A와 달리 다른 인물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통해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A 부분에서 경이라고 하는 다른 인물을 통해서 전해들은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 그럼 A와 달리라고 하는 표현 맞아 틀려? 틀렸죠. 3번 제껴진다. 4번 A는 인물의 주관이 드러난 서술을 통해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경이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 나라고 하는 인물의 주관, 내면 의식을 드러내고 있어 안 드러내고 있어? 드러내고 있죠. 그런 인물의 주관이 드러난 서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4번 후보 돼요 안 돼요? 되죠. A는 그랬으니까. 5번 A는 순차적으로 떠오르는 상반된 심리를 서술하여 내면적 동요를 드러내고 있다. 이거 나는 일단 애정, 아량으로부터 자책으로 이어지는 일단 그거 생각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A 부분 A는 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다소 세모 약간 이렇게 잡기는 했어. 오케이? 2번 해보자. 이건 2번 하지 말자. 가볼게요. 니은 안전장치를 푸는 쇠붙이 소리. 저거 뭐야? 장전. 좋아요. 즉 앞에 나왔던 서술 내용은 경인의 집에 찾아갔고 그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경이로부터 들었던 내용이었는데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요? 사형 집행장으로 다시 돌아왔죠. 이런 식으로 너희가 그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을 덩어리로 해서 잡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중요해요. 그렇죠? 산골짜기의 정적 속에. 그러니까 산골짜기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 제시했기 때문에 아까 경희가 산골짜기에 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공간적 배경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적 속에 음산하다. 자, 이것도 역시 뭐 서술하고 있어 일단? 소리 얘기하고 있죠. 소리. 정적 속에 그 소리가 이렇게 나는 소리. 청각적 이미지, 그런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역시 사형 집행장에서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형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기억과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럼 바로 풀 수 있어요? 3번 문제의 답은 그래서 5번이 되죠. 공간이 환기하는 그런 황량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경관묘사, 배경묘사, 그것을 감각적 이미지로 드러내는 거 뭐 형성할 수 있다고? 분위기 형성할 수 있다고 알아주세요. 그러면 쉽게 골랄 수 있었어요, 사실. 나는 무심 중 귓바퀴의 상처. 자, 귓바퀴의 상처 누가 상처냈어? B. B. 얘가 경이 차지하고 그 공기총 내기. 호두 껍데기처럼 까칠한 감촉이 이거 딱 찢어가지고 그쵸? 굳은 살 베겨가지고 그쵸? 그 손끝에 어린다. 그러니까 그 B의 이 상처가 B로부터 B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나타나게 된 거니까 이거 자꾸 어루만지는 거 뭐겠어? 얘에 대한 어떤 분노, 적개심 이런 것들이 좀 들 수 있겠죠, 그쵸? 지나간 조각의 단상들, 짧은 생각들이 그래서 내가 나중에 뭔가 에세이를 쓴다면 단상에 서서 뭐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래서 단상 위에 올라갔다는 중의적 의미 그리고 단상 짧은 생각. 아무튼 고지가 질서 없이 한 덩어리로 뭉겨져 엄습해 온다. B와 경이와 곰과 공기총과 거듭잡을 수 없는 착장 관계가 B, 경이, 곰이 뭐였어? 나와 B가 그 따귀 싸움을 따귀 그걸 했었던 그거 그 외적인 요인 그러니까 그 단상이죠. 단상 공기총도 역시 나의 귀에 상처냈던 귓바퀴에 상처냈던 그 단상이죠. 그렇죠? 과거의 기억들 그렇죠? 추억 기억들 걷잡을 수 없는 착착한 감정. 겨누어 총 그래서 불에 맞춰 사수는 이제 개머리판을 어깨에 이렇게 대고 B의 심장에 부근 딱 총을 걸다. 권총이야? 잘한다. 어쨌든 순간
나는 내 정신으로 돌아왔다. 최종에는 내가 이긴 것이라는 그 승리감 같은 것이 가늠쇠는 이거 눈으로 이거 보는 거예요. 그거 오케이? 그 구멍으로 내다보이는 B의 심장 위에 어린다. 그러나 나는 곧 나의 차디찬 의식을 부정해본다. 기적 같은 것이라도 정말 기적 같은 것이 있어서 이 종언의 위기에선 B를 들고 달아날 수는 없는 것인가로. 여기서 갑자기 나가 어떤 생각이 드는 거야? 사형 집행. 나는 사형을 집행하는 사수고 B는 친구가 아니라 모반 혐의로 지금 사형을 당해야 하는 그러한 사형수일 뿐이라고 하는 그러한 차디찬 것들이 부정이 되는 거죠. 내 친구 왜 저기서 저러고 있어?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쟤를 들쳐업고 쟤를 들고 도망칠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야. 급격히 이게 흔들릴 거야. 방아쇠의 차디찬 감촉이 인지의 안배에 싸늘하게 연결된다. 그러니까 그 방아쇠가 이 검지의 안쪽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안쪽에 배에. 내가 쏘지 않아도 굳이 내가 죽여야 하나? 다른 내 사수의 탄원은 분명 저 B의 가슴에 빨간 딱지 표시를 두고 심장을 관통해서 그럴 건데 굳이 내가 이걸 쏘아야 되나? 일단 서술하는 내용들이 서술되는 내용들이 아까 그 A와 B의 서술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뭐가 혹시 떠오르니? 떠오르는 거 있니? 감정, 내면의식, 나의 내면의식. A와 B의 공통적인 서술로서 주관, 내면의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 주관. 일단 그게 일단 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쏴! 구령이 끝나기가 바쁘게 일제히 빵 소리 나다. 팡팡. 나 처음 총 쐈을 때 진짜 그 소리가 엄청 커요? 깜짝 놀랐어. 이거 썼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있는 것. 차마 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여기 B와의 최후의 순간의 대결에서 나는 또 지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제나마 그와의 대열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방아쇠를 결국 당긴 거죠. 총신이 위로 탕 튕겨 올라가는 반동을 느꼈을 뿐이다. 화약 냄새가 코를 콕 찌른다. 결국 이 화약 냄새라고 하는 건 총을 쐈기에 나는 냄새죠.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결국은 나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의 오랜 친구인 B에게 총을 겨누고 그 총을 쐈다라고 하는 것들을 더욱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감각적 이미지죠. 그쵸? 그때는 이미 B는 다른 내 방의 탄원을 맞고 쓰러진 뒤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나에게 이겼다고 생각해서 모른다. 총소리와 함께 나 자신도 그 자리에 비틀비틀 꼬꾸라졌다. 그 정신적 충격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한 거죠. 극도의 빈혈. 이제 의식이 완전히 회복돼 가는가 봐요. 눈을 떴다. 그럼 앞에서는 그렇게 쓰러졌을 때 극도의 빈혈로 인해서 정신을 잃고 기절을 했고 눈을 감은 상태. 근데 눈을 뜬 상태예요. 옆에 경희가 서 있다. 찬 수건으로 내 콧등에 땀을 닦아내고 있었다. B와 나란히. 아니, B는 없다. 경희를 보면 일단 누구 생각이 먼저 난다. 누가 생각이 난다. 세트로 B 생각이 난다. 그냥 계속해서 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B는 없다. 경희도 아니다. 무표정하게 싸늘한 아까의 간호원이다. 경희면 오히려 더 무서웠지 않았을까? 싸늘한 아까의 간호원. 내가 이겼는지 B가 이겼는지 결국은 누구도 이긴 게 아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 남과 북의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과 북의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둘 다 뭐만 남았다? 상처만 남았다. 자, 그러면 이거 답이 2번. 이게 이제 B와 달리라고 했구나. 차이점이었구나. 현재형 문장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B는 아까 뭐 어떤 현재형 문장이 뭐였어요? 는다 혹은 니은다 이런 것들이 현재형 문장이죠. 그쵸?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뭐 현재, 과거 뭐 이런 식으로 역순적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결국 현재는 언제니까?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그 현장이니까. 그쵸?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4번은 이게 B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물의 주관이 드러난 서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틀렸죠. 그쵸? 차이점으로서 제시가 됐어요. 이거 해보자. 어떻게 해볼래? 처음에 리얼 그러다가 결국 구속이 됐죠. 그 구속됐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찾아갔어요. 그쵸? 미음. 그리고 나서 디귿. 그 다음에 마지막 그 간호원. 그쵸? 세 번째 올 것은 미음이 되네요. 아까 성민이가 뭐야? 5번이죠. 그래서
아이씨. 제대로 걸렸는데? 했죠? 복수의 만족감 같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 뻔하거나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미 B에게 지고 있다고 느끼는 건 나가 끝까지 본능적인 대결의식을 보이는 모습. 이건 본능적인 어떤 대결의식, 인간 본성, 인간 본연, 뭐 본능 이런 것들로 감상하는 거, 그쵸? B가 다른 내 방의 탄환을 맞고 쓰러지자 나가 그 자리에 비틀비틀 고꾸라져 버리는 것. 극도의 빈혈. 두 사람 사이의 숙명적 대결이 외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충격 때문에 볼 수 있겠군. 이건 결국 뭐 때문에 그렇게 충격을 받아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긴장됐고 굉장히 사건이 끝나면서 비밀이 여기서 외적 요인, 숙명적 대결, 외적 요인에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니죠, 그쵸? 그때 깨달았다고 말할 수가 없지. 내가 이겼는지 B가 이겼는지 확신할 수 없고 이겼어도 비굴하게 이긴 것 같은 혼몽함, 꿈과 같은 두 층에 갇힌 비극적 결말이 정확한 승패에 가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걸로 연결을 지어서 이해할 수 있겠고 해석할 수 있겠고, 나에게 B가 가장 오랜 친구였고 접촉된 시간도 가장 긴 인간이자 이해관계를 초월한 존재인데도 적으로 대결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 민족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전쟁을 치러했던 그런 상황에 대응되는 거,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나의 관점에 따르면 나와 B가 의식적인 적대 행위라기보다 환경적인 조건이 주어진 불가피한 운명 때문에 대결하게 되었다는 것, 우리 민족이 겪은 전쟁과 분단의 원인이 국제정세에 있다는 사실을 환기한다. 환경적인 조건, 그쵸? 당시의 국제정세 조건, 그쵸? 일단 오늘 고전소설 한 작품, 숙향전, 현대소설 한 작품 같이 봐봤어요. 내가 봤을 때 이 사수라고 하는 작품은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수능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올 확률이 사실 굉장히 높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수능에 안 나오더라도 모평에는 한번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